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토요일 특별 인터뷰는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님과 함께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명현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같이 하게 되는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이에 틈틈이 저희가 또 뵙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했지만, 사실 이제는 좀 많이 알려졌죠. 우리 조명현 작가님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 그러니까 경기도청, 이재명의 경기도와 그 당시 김혜경의 수발을 들었던 배소연이 조명현 작가님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갑질을 하고 했다는 것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판결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조명현 작가님 모시고 그동안의 근황과 이 판결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 또 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저희 방송의 애청자분들도 또 멸콩천사 가족분들도 우리 작가님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 요즘 좀 전반적으로 재판 말고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 좀 근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걱정을 자꾸 드리는 사람이 돼서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제보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듦이나 아픔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걱정을 주시는 분들한테 대한 죄송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다 그 작가님한테 빚진 마음이고, 사실은 우리 조명현 작가님의 그 이재명, 김혜경 법카 공익 제보가 없었으면, 그 인생을 걸고 한 폭로가 없었으면 대선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실은 조명현 작가님의 용감한 공익 제보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었으면, 좌파들이었으면 이렇게 공익 제보한 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공공기관장도 시켜주고 별의별 보상을 다 해줬을 거예요. 물론 그걸 바라고 하신 게 아님을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충격받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 구마적으로 나왔던 배우 이원종인가 있습니다. PD님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사람들이 잘 알 텐데, 그 배우 이원종이 연예인 중에서 이재명 지지한다고 유세 막 하고 엄청 설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어떤 언론 보도가 나오느냐,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그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그 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이원정이 유력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열이 받고 속이 터지면서도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할까? 옆에 또 우리 조명현 작가님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하나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일단 이번 재판 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의 재판이었고 어떻게 이기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 일을 제보했던 법카 유용 재판은 사실 이번 달 26일에 네.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배소연 씨가 본인의 개인의 일탈로 자꾸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해서 그 내용을 증명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갑질이라는 거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내용 자체는 사실 저 개인의 피해를 제가 명예나 피해를 증명하고자 시작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 일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증명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 일부 승소가 나왔던 부분은 제일 포인트는 저희 이거 도와주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모님 팀이라는 거를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청에 네. 사모님 팀이라는 게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모님 팀이라는 게 결국 김혜경 수발드는 팀인 거잖아요. 네, 사적으로 수발을 들었던 팀이라는 거를 제가 제시했던 증거와 증언들이 채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 자체가. 당연히 불법이죠. 네. 네, 우리가 뭐 도청이든 시청이든 구청이든 사모님 팀이라는 그 사모를 관리하는 별도 조직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 예외인 게 영부인 팀은 있어도 돼요. 네. 제2부속실이든 뭐든. 네. 근데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부산시장이든 사모님 팀이라는 조직의 공무원과 세금을 쓰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에서는 사모님 팀 있었다 인정이 된 굉장히 중요한 최초의 사례인 거네요. 네. 이 일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 변호사님한테 제안을 받았던 것이 민사소송이었고요. 처음에 금액을 1억을 산정해서 사실 돈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한 금액을 저희가 1억 원으로 책정을 해서 네. 그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재판이 진행이 되게 어려운 상황까지 갔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끝까지 가자라고 제안을 받아서 저도 당연히 이 일 자체는 끝까지 가야 되는 문제라서 그거를 3천만 원으로 낮추고 그중 일부 2천만 원이 승소가 됐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저는 돈이 저한테 들어올 거라 생각은 전혀 하진 않고요. 분명히 끝까지 항소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 일을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알리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조명현 작가님이 돈 때문에 민사소송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소송을 해보면 저도 여러 재판에 시달려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나 변호사비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재명 부부에게 명확한 잘못, 불법이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이제 소송 가액이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춰졌는데 3분의 2인 2천만 원이 인정을 받았다는 건 사실은 대단히 높은 액수인 셈이거든요. 민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심정적으로는 2억도 20억도 모자라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1심이 갔다고 바로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마 경기도 김동연이 항소를 하겠죠 또. 그러면 몇 번의 재판을 더 거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결국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재판이었고 거기서 승리해냈다. 그리고 경기도청 사모님 팀의 존재를 인정받았다. 이거는 결국 지금 중단되어 있는 이재명의 재판이나 차일피 미뤄지고 있는 김혜경 재판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단초 아닌가요, 작가님? 재판 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상은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의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목해서 본 건요. 이번 이 손해배상이 그 배소현이라는 우리 조명현 작가님한테 막 전화로 폭언하고 갑질했던 그 공무원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경기도청이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 그 당시 경기도청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고 사실상 민사법원에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판례가 쌓이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때 이건 무조건 이재명에게 아주 불리한 증거이자 판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와 칼럼도 나오더라고요. 이 재판 결과를 두고 이재명이 재판이 재개만 되면 또는 대통령직에서 퇴임해서라도 재판이 재개되면 우리 조명현 작가님이 승소한 이 재판 때문에 무조건 유죄 판결 받는 건 정해진 것이다라고. 네. 제가 늘 바라는 거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일들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개인에 대한 원한이나 아니면 다른 제가 불편함을 갖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으면 감히 이 일 시도조차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재판에 또 제가 의미로 보는 거는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사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희망과 위로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우 어려운 형국이죠. 우리 보수 진영과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이 다 어려운데 우리 작가님 말씀처럼
공익 제보자 조명현 작가님의 승소 판결에 용기를 느끼고 희망을 갖게 되는 분들. 아, 이재명 정권의 저 독재가 머지않았다라고 굉장히 그 가뭄 속에 단비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네. 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일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저희가 하는 일은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버텨야,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희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포기하시거나 등 돌리지 않게 제가 조금이라도 그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네.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조명현 작가님의 판결을 보면서 다들 참 애틋하고 고맙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막 검찰도 없애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결국 하나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여러 힘든 시간을 겪는 와중에 제가 TV조선 생방송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조명현 작가님의 이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는 도전이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사실 뒷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우리 조명현 작가님 덕분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 제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로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조명현 작가님을 좀 외면했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냐면 국회에서 기자회견 때문이잖아요. 그때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님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처음으로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도 진짜 그때 제가 최고위원이었어요. 네. 근데 진짜 국민의힘이 안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거잖아요, 작가님. 제가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에 맞아요. 출석하게 돼 있었는데, 사실 그게 무산이 되면서 제가 정말 급하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장희찬 최고위원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고, 생각해보겠다, 알아보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진행을 시키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인터뷰 제가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바로 전날에 그냥 오후에 늦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요. 민주당이요. 우리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님 이름이 조명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덜컥 국정감사 증인 조명현 채택을 동의해줬어요. 근데 이게 알려지니까 자기들 뒤집힌 거지. 난리가 나서 절대 증인 못 나오게 한다. 조명현 작가 부르면 뭐 대통령도 부르겠다. 영부인도 부르겠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국감 증인이 취소됐어요. 조명현 작가님이 마음을 먹고 자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려고 국회에 기자회견 잡아달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어렵게 저한테까지 연락이 닿았는데 제가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어서 네. 우리 대변인단에게 제가 부탁을 하고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위치였어가지고 국회 정론관을 그 당 지도부 아니면 그 현역 국회의원 아니면 못 잡거든요. 네, 네. 정론관 잡아라. 내일 우리는 무조건 간다.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거 되게 머뭇거리고 막 좀 안 하는데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당이 바뀌면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민주당과 저 진보 좌파를 욕만 할 게 아니라 저 진보 좌파가 아까 봤죠? 그 구마적 요새는 뭐 연기활동 안 한 지도 한참인데 저런 배우 뭐 대선 때 지지선언 해줬다고 막 콘텐츠 진흥원장 보내고 이렇게 사람 챙기는 거 보고 우리는 정권교체 다 만들어준 조명현 작가님 이렇게 힘들게 외롭게 외면하는 거 보면 진짜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지만 저는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지금 느끼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느끼는 건 도움이 당연하지 않다고 제가 그때 느껴서 지금은 안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고요. 다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장해찬 부원장님처럼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능력이 없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정말 고마운 게요. 제가 수영구에서 무소속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거를 할 때도 조명현 작가님이 몸도 안 좋은데 직접 수영구까지 내려오셔서 저랑 며칠 동안 선거운동을 같이 해주시고, 이재명이 수영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같이 이재명한테 사과하라, 인정하라, 사과하라고 막 소리치고 달려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가까운 거리, 한 10m 거리에서 우리가 이재명을 봤는데, 저와 조명현 작가님이 막 경찰이 막아서는데도 그거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사과하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당황해서 막 눈이 떨리고 말을 어버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보수 우파나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낙하산으로 온 국회의원 후보는 자기는 뭐 품격을 지키겠다면서 이재명 선거 유세하라고 스피커도 끄고 음악도 끄고 해서 이재명한테 칭찬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한테 칭찬받는 품격이고 뭐고 필요 없고, 아니 피해자가 여기 있는데 지가 어디라고 감히 여기 앞에서 유세를 하냐. 피해자한테 사과부터 해라. 저는 다시 돌아가도 아마 달려들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가 본 장해찬 부원장님이란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실은 내색이나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뭐 정치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소한의 신의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움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걸 할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당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되는데,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로 면접을 보시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비례대표 당선권이든 순위권이든 저 같으면 당연히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님을 최상단에 배치해서 이재명과 김혜경의 그 추악한 법카 의혹을 더 부각시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상징성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를 당선권에서 빼버린 것도 빼버린 거지만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 당으로부터 어떤 존중받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게 누구를 험담하고 그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관장했다, 한동훈 욕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보수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왜 안 되는지를 딱 지적을 하고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이 알아야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례대표 신청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비례대표를 신청을 함으로써 제가 들었던 얘기는, 좌파한테 들었던 얘기는 한 자리 바라고 계획했던 일 아니냐, 간첩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자리나 아니면 금전이 필요했으면 그 자료들을 갖고 아마 당시 대선 후보를 찾아갔겠죠. 그렇죠. 이재명 찾아갔으면은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자리나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네. 이 일을 제가 처음에 얼굴을 가리고 제보를 했을 때 이게 당연히 해결을 될 거고 저는 생활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권력을 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제가 느낀 거는 개인이 이렇게 희생을 해서 이 모든 걸 밝히는 이 상황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올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를 도와주시는 일반 분들이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비례대표에 나가서 그 기탁금이나 이런 게 드니까요. 네, 법제화를 하는데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 상황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법이라도 바꿔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또다시 저 같은 상황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목소리를 내서 법이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 신청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막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얘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거의 전쟁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일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나하나 일희일비 하다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비례대표 신청을 하고 나서 욕먹는 거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해주고 안 해주고에 대한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움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웠을 뿐이지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꼭 돼야 된다 아니면 저는 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 일 시작할 때 사실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심은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그런데 저는 할 말은 해야겠어요. 아니 조명현 작가님 대신에 비례대표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밥값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예. 그리고 조명현 작가님 대신에 예? 결국 나중에는 뭐 순번이 수정됐지만 뭐 총리실에서 골프 접대받던 여성을 당선권에 넣어놓지를 않나. 지금 그 비례대표 다수가 한동훈 딸랑이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고 솔직히 말하면 김민전 의원 정도 제외하면 비례대표 중에 밥값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왜 당선권도 아니고 여러분 당선권에 못 들어도 나중에 비례대표들은 의원직 사퇴하거나 뭐 장관이 되거나 하면은 뒷순위가 이 순번을 계승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요한 의원 사퇴하고 이소희 의원이 계승을 했는데 그런 후순위 번호에도조차 조명현 작가님을 넣지 않았다는 건 그러면 이제 누가 보수 진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면서 공익 제보를 하고 폭로를 하고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만한 목이 메이네. 이만한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지금 비례대표 1, 2, 3, 4, 5, 6번 중에 오죽하면 비례대표 없애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뭐 본인은 이제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제가 잘 알아요. 그 비례대표 공천 면접 과정에서 그 면접관들이 조명현 대표님에게 굉장히 좀 신뢰가 되는 모욕적인 그런 질문도 하고 사실은 좀 무시하는 태도였다는 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저 면접이란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비례대표나 이런 면접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경황도 없어서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될 얘기,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는 아마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운함은요 작가님이 안 느껴도 우리가 대신 느끼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인생을 걸고 어마어마한 공익 제보를 했고 그 덕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이재명과 김혜경의 진상을 다 알게 되고 막 얘네가 뭐 TV 예능 나와서 사람 좋은 척 화목한 척 했는데 뒤로는 공무원들 갑질하고 별것까지 뭐 사적 심부름 뭐 청담동에 가서 일제 샴푸 사오게 하고 막 이 난리를 한 거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덕분에. 근데 보수 진영에서 아무도 조명현 작가님을 챙기지 않고 그 알량한 비례대표 면접 보고 공천도 다 배제시켜버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운해하고 우리가 화를 안 내면 제2, 제3의 조명현은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대신 화내고 우리가 대신 서운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요. 조 작가님은 이제 그런 거에 서운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못 버티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오늘 토요일 인터뷰는 아니 뭐 조명현 작가님이 우리 그라운드 씨도 나오고 TV조선도 나오고 했지만 저랑은 뭐 그래도 비교적 겪은 시간이랄까요? 네. 같이 산전수전과 별의별 경험을 같이 했던 사이라 저도 좀 이야기 하다가도 중간에 또 목이 또 막히고 그러네요.
여러분 저 오늘 배너에는 우리 조명현 작가님 후원 계좌도 저희 멸콩TV에서 띄워놓고 있거든요. 오늘만큼은 제가 방송 중에 멸콩천사나 다른 광고 대신에 조명현 작가님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30초 정도만 또 저희 정해진 광고 볼 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30초 뒤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면서 함께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이번 그 민사소송 1심의 의미는 결국 경기도와 이재명의 책임을 판결문에 담아냈다는 데 있는데 이거 아마 항소를 하겠죠, 저들이?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가 김동연이잖아요. 네. 근데 김동연이 지금 민주당 개딸들한테 공격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은 이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개딸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라도 사실은 이거 항소를 하면서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경기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걸 어필할 걸로 보여지죠. 네. 저는 두 가지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항소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항소를 했을 때를 두 가지 다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 일은 뭐 제 개인적인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어떤 경우라도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관심 있게 보시기를 원해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항소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은 또 너무 괴롭고 또 재판을 해야 되지만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었네. 1심에서 이게 경기도 책임이고 경기도 사모님 팀이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게 사실은 항소를 하면 또 더 많이 알려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목표는 또 조명현 작가님의 목표는 이 진실을 한 명의 국민에게라도 더 많이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알려서 정말 죄 지은 사람이 법정 앞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는 게 제 목표라서 그 날이 올 때까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진짜 또 어떻게 보면 본 재판은 그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횡령해서 막 한우 사고 쌀국수 사고 막 스시 10인분 사고 했던 김혜경 법카 재판인데 이재명 재판은 지금 재판부에서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중단이 되어 있는데 김혜경 법카 재판은 도대체 언제 진행되는 거냐. 증거가 다 있는데 그때 압수수색도 다 했는데 그 궁금증 가진 분들이 있는데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일 날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이거의 피고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이재명 지사, 그 다음에 김혜경 씨, 배소연 씨, 당시에 일했던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요. 김혜경 씨는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부부 둘을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도 언론 통해서 들었는데, 네. 그래서 기소 유예를 했고요. 지금 진행되는 법인카드 세금 유용에 관한 재판은 배소연 씨와 비서실장만 지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혜경은요? 기소 유예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지는 않고요. 그 기소 유예된 부분을 그거를 대법원에 다시 냈다고 저도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법카 유형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거는 스시랑 뭐 쌀국수랑 소고기 사서 받은 김혜경인데
왜 김혜경은 기소유예가 되고 그 밑에 있는 그 비서실장이랑 배소연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지 이것도 우리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대부분 납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법률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 언론 통해서 본 바로는 부부가 같이 기소가 됐을 때는 한 명만 기소를 한다고 그게 그러면 뭐 기소된 이재명이는 대통령 됐다고 재판 안 받고 김혜경은 이재명 기소됐으니까 기소유예로 빠지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사재판을도 진행을 같이 했던 이유가 네. 이런 부분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과정을 따지기 위해서 사모님 팀이란 거를 법원에서 인정을 해줌으로써 이 일에 대한 정말 수혜자가 누군지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군지 승인을 했거나 묵인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정말 그 일에 대한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죠. 이 재판도 어쨌든 진행이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결국 이재명 재판이 진행될 때 전부 다 공범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유죄로도 사실은 귀속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갈 길이 멀어도 하나하나씩 또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걸 전쟁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삶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저희가 유리하거나 아니면 유리하지 않거나 한다고 해서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저희가 불리하다고 놓을 수는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제시대부터 6.25도 마찬가지고 단기간에 끝나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전쟁은 언제 끝나냐면 저희가 포기할 때 끝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가는 길이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 상하거나 아니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제가 가는 길에 관심만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전쟁을 그만둘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작가님 말씀이 저한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 당원들, 지지자들, 또 정치인들, 방송하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이재명 정부의 독재와 이 보수 진영 정말 오합지졸들 내분이 펼쳐진 이 상황에서 그냥 그만할까? 하지 말까? 내가 뭐하러 이 욕을 먹어가면서 이 짓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제 주변의 선배들도 후배들도.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조명현 작가님이 나는 힘들어도 이 길을 계속 가겠다, 전쟁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조명현 작가님만 하겠습니까? 근데 최전선에서 그 어려운 재판을 하면서 결국 민사에서지만 경기도 사모님 팀의 실체를 인정받고 경기도의 책임이다라는 것까지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을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28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좀 대략적인 전망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작가님? 26일 오후 2시고요. 수원지법에서 204호 법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고요. 검찰 쪽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민사가 아니니까 검사가 그 경기도 비서실장이랑 배소연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거네요. 네, 검찰에서 기소가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검사가 어떤 논리로 펼쳐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하고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증거와 증언들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재판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중단이 될까봐 제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면 여러 재판들이 포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봐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데 다른 부분에서 포기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러면 26일에 바로 증인으로 출석을 하십니까? 26일에 증인 출석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26일에 증인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 정도 기일이 더 있은 이후에 아마 이게 선고가 나겠네요. 이제 시작한 재판이라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증인 나가고 다른 증인도 아마 신청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관계를 따지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 쪽에서 피고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객관적인 자료들, 법카를 쓰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큰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저의 어떤 재판을 저도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1심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겠다. 그러면 지방선거 직전에 이게 유죄라는 소식이 알려지면 이게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좀 조심스럽게 네,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판 이렇게 막 나가고 하면 진짜 힘들죠. 거기서 막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또. 개인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기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 비하면 제가 겪는 고통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기조차 요즘은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네, 오늘 조명현 작가님 모시고 승소한 민사재판 이야기와 앞으로 진행될 김혜경 법카 관련 재판 이야기까지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아래에 띄워드리는 조명현 작가님 후원 계좌 등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런 분들을 보듬지 못하고 안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계획은 좀 어떻게 되세요? 이 재판 과정에 임하는 것 외에도 사실은 건강을 제일 먼저 돌보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좀 어떤 활동이나 지난번에 한번 그 법과 관련된 책도 쓰셨잖아요. 뭔가 책을 네. 다시 쓴다던가 뭐 좀 어떤 계획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작가님? 지지난 대선이었죠. 그때 제가 책을 썼을 때는 네. 그 언론에 나오는 단편적인 정보 말고 책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책을 썼던 거고요. 지금에서 제가 어떤 계획이 있냐고 말씀을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나가야 하는 일 하나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나 여력은 되지는 않고요. 제가 밝혀야 되는 진실들을 밝히는 게 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몸을 돌리는 것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건강을 회복하셔야 뭐 방송 활동이든 저술 활동이든 더 다양한 활동으로 이 이재명 부부의 어떤 추악한 실상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재판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거 저도 재판 받아보니까요. 딴 거 없이요. 그 법정이라는 공간에 나가는 것 자체가 진짜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전날에는 잠도 설치고. 네. 살면서 제가 안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경찰서나 검찰, 뭐 법원이라고 네. 생각을 저도 하는데 지금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곳이고 혹시라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가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뭐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단단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족함은 그거는 제가 당연히 채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응하거나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능력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른 건강부터 회복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26일부터 진행될 그 김혜경 법카 사건 재판이 사실은 본 재판이잖아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형사 재판인데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면 가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이 재판 자체가 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본유의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법인카드 세금 유용 여러 가지 사례를 보셨던 것들에 결국에는 하나로 보면 세금을 유용한 거를 가지고 지금 죄를 묻는 거라서 이 재판이 사실 지금 이제서야 시작을 하는 거라 저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이 재판에 가면은 아마 증인으로 섰을 때 어떤 이게 나올 건지는 사실 예상을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요. 네. 아마 피고 측에서는 저에 대한 메신저 공격으로 계속 일관할 것 같고요. 어떻게든 제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했다, 아니면 의도를 가졌다, 아니면 법적으로 이거는 제가 가진 증거는 탄핵돼야 된다는 식으로 법적 절차로 파고들 것 같고요. 늘 그랬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할 거고 상황에 따라서 배소연 씨 혼자의 일탈로 자꾸 몰아가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증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그거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서 제가 검찰 측에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뭐 어쨌든 먼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배소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말 그 구조적인 문제, 이재명과 김혜경이 다 관여하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문제임을 그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관련된 증거나 증언 등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그 부분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조직에서 세금을 쓸 때 5급 사무관이 뭐 수개월 동안 몇천만 원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쓸 때는 당연히 예산이 예상되어 있는 데에서 집행을 하고 그거를 다시 서류를 만들고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일에 5급 사무관 혼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지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예산을 비서실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갖다 썼거든요. 그럼 그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그거를 수개월 동안 모르고 그냥 집행하겠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를 예산이 잘못되면은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진짜 파면당하는 경우가 생겨서 공무원 연금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모든 위험 부담을 공무원들이 안고 5급 비서관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렇죠. 네. 제가 권익위에다가 다시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최소로 묵인이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겪었던 거는 당연히 더 이게 묵인이나 승인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차피 법적으로 따질 때는 증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잘잘못을 CCBP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는 소명을 할 거고요. 부탁 말씀드리지만 검찰 분들도 이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질문을 많이 해야 우리 작가님이 거기 가서 뭔가를 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증인이다 보니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질문을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여쭤보시냐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아니고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느냐는 사실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검사들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찌른 이 수사인데 이 재판에 있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조명현 작가님에게 제대로 된 걸 물어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하반기부터는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뭐 공소청, 뭐 중앙수사청 뭐 나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재판은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바뀌고 나서의 그 상황은 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일개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검사들한테 이 모든 거를 책임감을 갖고 정의감을 갖고 이 일을 수행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계속 바라봐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렇게 정의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뒤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걱정을 덜 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관련 기사가 뜨면 우리가 가서 클릭도 하고 공감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하는 것들 여론을 만들어야 이 검사든 이게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공소관이 되든 누가 됐든 간에 재판 진행하면서 국민들 눈치도 보게 되고 이거를 대충 하고 싶어도 대충 못하게 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여론의 환기나 우리의 관심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혼자 힘이 아니고 뭐 당연히 저의 아내의 힘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의 힘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결국에는 바꿀 수 있는 제일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에 다시 한번 제가 기대를 하는 거고요. 제가 처음 제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의 힘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보해서 여러분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기대는 저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놓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직접 현장에서 싸우거나 방송에서 싸우진 못해도 우리의 관심과 댓글과 후원과 응원이라는 행동이 조명현 작가님처럼 또는 다른 지금 현장과 방송에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신적으로든 뭐로든 보급품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싸운다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 승리로 이끌었지만 26일부터 진행되는 법카 관련 형사소송이 있다는 거. 네. 이 소송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많은 관심을 그 소송 관련 기사에도 좀 달아주시고 조명현 이름으로도 좀 댓글도 이 기사도 찾아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면 어떤 일도 공정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토요일에도 열심히 집중하면서 또 좋아요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시고 하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음껏 편하게 한번 하셔요. 네. 저는 마지막 대선, 지난 대선에 제가 이 일을 막을 힘이 없어서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가야 될 길을 또 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들을 제가 갚을 수 있는 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 눈앞에 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저는 끝까지 버틸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버텨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는 이 일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더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님과 함께 토요일 특별 인터뷰 담담하지만 자주자주 목이 막히는 기분을 느끼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행동으로 일선에서 싸우는 분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다짐을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명현 작가님이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있으니까요. 응원하는 댓글도 실시간 방송이 끝나고도 또 밑에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명콩TV 매주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다양한 분들 모셔서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네. 건강도 꼭 빨리 좀 회복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힘내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희망을 꼭 보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요일 특별 인터뷰였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5시 반 인터뷰 라이브로 찾아오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